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분들 도움이 좀 되고자 제가 이번에 32회 2차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31회 작년에 제가 1차는 합격을 했고요. 원래 32회는 40만 명이죠.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를 했고, 이게 난이도를 조절해야지 그 수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맞춘 것 같고요. 이게 모든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제 합격이 되고, 저는 세 과목 전체 토탈에서 70.83점으로 10점 정도 여유 있게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한 시험 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최신 문제 트렌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략을 1교시의 첫 번째 과목인 요 중개사법이 그나마 조금 쉽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공법, 두 번째 문제인 공법에서 커버가 됩니다. 사실 보통 분들이 합격하려면은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이 공법에서 대충 한 50, 꽈라는 하지 말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점을 목표로 두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70에서 80점 이렇게 두면은 두 평균을 합쳤을 때 이제 60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볼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시간 안배가 된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견적이 나오겠죠. 그 정도 되면. 자, 이 중개사법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법에 비하면. 물론 뭐 공부를 안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5번 문제처럼, 자, 1번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한 150% 확실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체크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번처럼 나 좀 확신한 것 같은데 5번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100% 확신을 들어도 중개사법은 조금 나머지를 읽어줘도 됩니다. 단, 정말 이거는 150% 확실하다. 그러면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5번처럼 풀어줘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0분이에요. 근데 100분을 두 개 과목을 해서 50분, 50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에는 한 40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60분을 공법에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법이 좀 더 이 가독성이라고 하죠. 읽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40분 대 60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마킹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킹은 보통 한 5분을 주면 되니까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35분에 마킹 5분, 55분에 마킹 5분 요렇게 하셔야 안정적으로 됩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중개사법을 40분을 넘긴다, 과감하게 뒤로 넘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법에 쉬운 문제를 못 맞춰요. 공법에서 만약에 쉬운 문제조차 못 맞추게 되면 50점 안 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40점 밑으로 꽈라기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50% 확신이 든다 그러면은 답을 체크를 하고 그 뒤에는 안 읽으셔야 돼요. 시간 안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읽을 정도 된다 그러면은 확신이 들더라도 그 뒤에 거를 읽어 주시는 게 괜찮아요. 중개사법은 뭐 눈에 잘 들어오니까. 자, 만약에 지금 별표 쳐져 있죠. 이거는 제가 시험 칠 때도 이게 헷갈렸던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특히나 뭐 이렇게 값 나오고 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좀 어려운 난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상.
그래서 이것도 모르면은 두 개만 남겨놓고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는 거는. 자, 14번 볼까요? 14번. 문제는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짧다라는 뜻은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인데 약간 외곽은 아닌데 내용 중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암기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는 나중에 찍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면은 확실하게 그냥 찍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15번 보면은 자, 2번까지 읽고 3, 4, 5번은 없죠. 이거는 그냥 2번이 150%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3, 4, 5번 읽은 것만큼 나중에 공법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16번 잘 보시면 맞는 거 틀린 거 다 구분해놨죠. 근데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제가 이 맞은 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습니다. 자, 틀린 거 분명히 니은 니읒이라고 다 찾아놨는데 체크는 맞은 거 기역 리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 출제자들이 기호 이거 쓸 때 이렇게 안배를 또 일부러 다 해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쉬워 보이죠? 이거를 왜 실수하냐 하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 80문제 중에 16번이면 초반이거든요. 이 긴장된 상태에서 어렵게 찾으니까 시간 때문에 이런 거 한 문제 놓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푸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전략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이렇게 맞는 것도 틀려버려요. 시간에 대한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체크를 했는데 뒤에도 읽어봤다라는 거는 자, 빨리 읽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100%, 150%가 아닌 이상은 밑에 거도 읽어도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긴 게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뭐 갑, 을, 병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한 번에 풀 수 있겠다 하면은 여기서는 시간을 뭐 1.5배, 그러니까 1분 50초, 1분 30초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에서는 쓰셔도 돼요. 근데 한번 읽었는데 감이 오잖아요. 야, 이거는 내가 할 사이즈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넘기셔야 돼요. 자, 이런 한 문제를 맞추려고 해서 만약에 맞았다. 차라리 쉬운 거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다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모두 골라라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정답인 거예요. 자, 29번도 모두 골라라 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정답이에요. 이거 막상 시험 칠 때 모두가 정답. 이거 확실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없으면 이거 잘 못 찍습니다. 이게 다 맞을 리가 없는데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공부 팁은 아는 것을 확실히. 자, 시험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제 아는 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양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놓고 그 양을 조금씩 이게 넓히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는 거를 확실하게 모두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이 보세요. 이게 연달아 박스 문제가 하나, 둘, 셋 모두 이 정답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특히나 이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신설된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이거 임대차 계약 이번에 새로 이제 법률로 개정돼 가지고 이슈가 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100%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도입되고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인 거. 도입되자마자 어렵게는 안 나와요. 도입되고는 기본적인 문제 나오니까 사실 법률이 개정됐다 싶으면 일단 그거 기본적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양을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는 이 문제가 약간 더 사이드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핵심적인 기본을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금 6천에 월차임 30만원 이게 또는입니다. 또는 하거나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이제 의무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언제? 새로운 법률이 이제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벌써 이제 40번까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나 이 내용을 꼼꼼히 그 출력을 받으셔가지고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암기는 100% 돼야 되겠지만, 자, 지금까지 중개사법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마의 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법 다시 설명드립니다. 100분 중에 절반은 50분이지만 40분 정도에 여기서 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분을 가지고 여기 공법을 하셔야 됩니다. 60분을 가지고. 자, 1번, 보통 1번은 어떤 시험이든 1번 쉽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틀렸고, 자, 공법은 아까는 중개사법은 150% 확신되면 넘기라 했죠. 공법은 진짜 한 90%, 8, 90% 확신된다 바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법을 나중에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진짜 확신이 든다 싶은 거는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42번, 43번 둘 다 1번에서 답이 나왔죠. 이게 맞으면 밑에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혹시나 밑에 맞는 거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나중에 가면 문제 다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자, 44번 마찬가지죠. 처음에 답이 안 나오다가 이상한 거는 물음표 했고 4번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5번 읽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긴 거 말로 읽습니까? 읽을 필요 없이 답이 나왔으면 지정도면 고시한 다음 날,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함정. 이건 강의 들으실 때 이런 거 많이 나온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찍고 바로 넘기셔야 돼요. 이런 건 보세요. 자, 여기도 물음표를 쳤지만 이미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다 읽고도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찍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찍은 거는 나중에 그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찍은 거고, 이런 거는 다 동그라미 쳐 있는데 찍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봐도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냥 찍고 가시면 돼요. 그나마 제일 확실한 거 찍으시면 되고. 자, 46번도 세모 조금 미심쩍은 거 있죠. 그러면 3번하고 5번하고 지금 아리까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지문이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면 3개 지문이 쉬워요. 원래 그렇게 그 편성을 합니다. 문제 출제를 하실 때도. 근데 이 3개 쉬운 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자, 이런 간단한 암기 문제는 바로바로 확인하고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암기, 이거는 최하입니다. 하 중에 하하, 이런 거 떨어지면은 끝났나 보면 되죠. 근데 성장 관리 계획 이 부분도 있죠. 항상 아까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기본에서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에서 나오면은 기본을 항상 충실하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그냥 녹관농자잖아요. 그죠? 그런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시가 유보. 제가 U자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암기법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것도 확실한 거야. 이거는 막 150%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자,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거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옳은 거 나왔죠? 여기 틀린 거 답 찾았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 넘기시고. 자, 이런 거는 암기기도 한데, 자, 이런 거는 지문이 짧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좀 읽어봐도 돼요. 생각해보고. 그럼 틀렸죠? 그냥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용적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런데 보통 빨리 하려고 이 숫자를 다 안 넣고 이게 10의 자리까지만 이게 기입을 하니까 나중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넘겼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풀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진짜 나는 이거 조금만 시간 주면 알겠어. 이건 풀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몰두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면 촉박해질수록 뒤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제 앞부분에 실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 나중에 풀자 하고 제끼고 나중에 체크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이렇게 널널하게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요런 거는 마지막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되고, 자 모르는 거는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 다 해놓고 마킹 다 끝내고 그러면 한 5개 정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 근데 그 남겨두는 게 아예 모른다 싶으면 굳이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모르면은 찍고 그냥 넘어가시고, 야 조금만 풀어서 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남기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한 5개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마킹 다 하고 마지막에 찍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58번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되었죠. 아마 LH 그 문제랑 약간 시사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팁이 1억 5천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보통 법률이 어떻게 됩니까? 3배, 뭐 5배, 뭐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그 과징금을 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배가 4억 5천이거든요. 조금 전 적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7억 5천 5배라 생각했는데 답은 10억이었습니다. 10억. 뭐 이 정도 벌금은 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59번은 이것도 하하죠, 하하. 자, 극히 열악. 이것만 보고 바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푸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10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만 제대로 맞춰도 60점은 넘는다. 66번도 마찬가지고 이건 암기죠, 암기. 기본적인 암기는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나온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이 두 개를 비슷한 게 아니고 약간 한 놈은 조금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제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암기를 좀 했는데 안타깝게 틀렸습니다. 자, 72번 보세요. 이거 72번은 무슨 건축사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거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지막에 뭐 남겨놓고 뭐 재미삼아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할 정도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찍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 거고. 자, 이거는 찍어서 맞춘 거죠. 검정색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해놓은 거는 찍어서 맞춘 거죠. 수면 위에 건축을 하고자 하니까 대지의 범위를 설정 곤란한 경우 하니까 대지 건축 면적과는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높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등급,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이제 축소를 시켜서 이제 마지막에 찍었는데 이제 이게 좀 운 좋게 맞았던 거고요. 14번에도 맞다 싶으면 바로 찍고 넘겼죠. 그리고 뭐 78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인강이나 이제 들을 때 충분히 다뤘던 문제들이었고, 농지법 두 문제는 좀 무난한 곳에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교시에 요 두 문제, 두 과목 중에 공시법이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이 16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느낌상으로는 시험 칠 때 얘네들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 과목에서는 그냥 평타, 그냥 보통 60점 넘긴다 해가지고 평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체감으로는 특히나 이 공시법에 보면, 자, 지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기법이 있거든요. 등기법이 헬이었습니다. 헬. 그리고 세법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적법 있죠, 쉬운 거,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는 거 잘 맞춰라, 그 규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보통 공시법도 초반에는 이제 지적법 문제 나오거든요. 단순. 자, 여기서도 내용이 일단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 쉽다 해가지고 뭐 밑에 끝까지 다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세법이나 계산 문제도 잘못하면 이게 나오고, 특히나 이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시간 안배하려면 50분을
절대 이 앞에서 다 균등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에서 최대한 여기서는 시간 안배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개사법처럼 뭐 맞지만 뒤에 거 확인차 다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 8, 90% 맞다 싶으면은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요것도 공부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현황. 자, 한 단어 보고 바로 현황 찍을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이것도 그냥 내주는 문제였죠. 자, 근데 이제 요 4번 잘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지금 연속해가지고 연달아 지금 매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문제의 그 패턴을 이제부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내용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에는 맞고 뒷부분 틀리고, 앞부분 맞고 뒷부분 맞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맞다 싶어서 뒤에 그냥 이렇게 흘려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 한 파트, 뒷부분 한 파트,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거는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문제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요런 문제의 트렌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런 식으로의 문제 파트에 대한 패턴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 정답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내가 확신을 안 가지면 뭔가 한 개는 틀렸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확신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냥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체크를 한 건데,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답인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심리적으로 멘탈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도 재검이라고 이제 암기를 만들었었죠. 재검. 그러면 제조사랑 검사. 이거는 뭐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거. 자, 13번 문제 모르는 표시했죠? 그러면 넘겨야 돼요. 넘기고 마지막에 찍었는데 틀린 거예요. 1번. 자, 이건 찍어서 맞췄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게 다 풀고 났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되고 막 촉박하면은 이렇게 판단 못 해요. 찍더라도 판단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 앞으로도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했지 여유가 생기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또 똑같이 값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자, 보세요. 이런 한 문제가 뭐 5점이고 이게 1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문제 모르면 제끼고, 이런 건 지문이 짧기 때문에 2번 생각해서 확실하게 찍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은 다 등기법을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자, 24번까지가 이제 공시법이었고요. 이제 25번부터는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도 이 지문을 딱 보면은 일단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해봤자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도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거의 민법처럼 세법이, 저는 뒤통수를 친 게 세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시험을 낸 게 아니고 2차원적으로 낸 것 같아요. 한 번 더 꺾어서 이제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자, 보세요. 33번처럼 보면 민법처럼 내죠. 근데 이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저보다 물론 많이 맞추시겠지만, 이게 형식을 양념을 굉장히 많이 넣었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4번도 지문이 이렇게 길지만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이게 암기법 중에 지문은 굉장히 긴데, 저는 문어라고 배웠는데 문어의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 보잖아요. 그죠? 맞는 건 맞고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이거 막 머리 싸자며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여기에 2분 투자하고 3분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는 거 확실하게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다 확실하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런 거는 보든가 말든가 찍든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저 아까운 건데 이것도 지금 36번까지 하면 이미 한 40분 정도 이제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랑 기준시가 사실 이거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 불가능하니까 이거 밑을 이걸 못 본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준 문제거든요, 이 개념만 아는 사람은. 근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이 단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이런 단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36번부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워낙 없어가지고 지금 이미 앞에는 그 정답 체크를 못하고 남겨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아직 5분 문제가 지금 벌써 3문제, 4문제가 있다 보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37 하나, 둘, 셋, 4개인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없었더라면 37번, 39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시간 한 배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일단은 패턴이나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지를 보고 한번 확인하셨고요. 제가 1차도 합격을 했지만 저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었어요. 공법은 도대체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공법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